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투자에서 빚을 내어 주식 투자를 하였고 단타 매매와 미수 사용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어머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비트로 전업투자까지 하고 있었고요. 전업투자라고 해야 하산까지 몇 달 안 걸었지만요.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과 퇴직금으로 빚 정리를 다 하고 나니 제 손에는 남은 건 현금 2천만 원과 몸뚱아리 뿐이었습니다. 몇 달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피폐한 삶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한탄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먼저 담배부터 끊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정신 차리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군데 원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36살이 많은 나이라 채용을 잘 안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낮은 편의점 알바를 하였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원서를 계속해서 썼는데 운 좋게 중소기업 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도체 공장 아웃소싱으로 계약직 조건이었는데 면접 보고 합격하여 2교대 근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 해보던 공장 일에 2교대 근무는 처음이라 적응하는데 힘들더군요. 특히 야간 근무에는 쏟아지는 잠을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고 퇴근하고 나면 밤낮이 바뀌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잠이 안 올 때는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니 어느 정도 일이 몸에 적응되더군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날 무렵 네이버 뉴스에 비트코인 1억 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식으로 크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집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저는 선임을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게 인사를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선임도 윗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퇴근할 때 꼬박꼬박 인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선임은 안 가고 자기 일만 계속하다가 10분 정도 지나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하거나 먹기 싫으면 자기는 안 먹는다고 혼자 먹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 날이 자주 있어서 한 번은 먼저 식사하러 가시겠냐고 물어보았는데 네가 뭐 했다고 밥을 먹으러 가냐면서 면박을 주길래 황당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속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진데 자신의 한테 화가 나고 처량해지더군요. 그렇게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눈치를 주더군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퇴근한다고 하면 뭐 했다고 퇴근하냐면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고 어쩔 수 없이 선임이 먼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자기 마음대로 위해 보고도 없이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팀장님이 선임 어디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중간에서 정말 난처하더군요. 참고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팀장님이랑 선임이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퇴근 시간은 눈치를 안 보더군요. 회사 업무는 입사해서 첫 한 달간은 일도 안 가르쳐 주었고 한번 알려주면 다시 물어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꾀너머로 일을 배우기 일쑤였고 시키는 일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일이 생기면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화를 하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너무 안 되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하는 도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왜? 라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꾸 왜라고만 하고 답을 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생기니까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일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 생활에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더군요. 첫 투자로 비트코인의 쓴맛을 봤던 기억이 생각났지만 선임이 너무 싫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코인을 주식처럼 단타로 적용하면 등락폭이 크니 빠르게 큰 수익을 챙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업비트에 계좌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있던 터라 소액으로 100만원만 입금하여 단타 매매를 했는데 연일 상승장의 등락폭이 컸던 터라 수익이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옛날 버릇 못 고친다고 그렇게 코인 맛을 보게 되는 또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저의 수중에 있던 2000만원과 일해서 모은 돈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800만원을 수익 냈고 주식에서 손해본 돈을 다시 찾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쉬는 날에는 아침부터 집 근처 카페에 단타 매매를 하였습니다. 전 비트코인을 코스피로 생각하고 차트를 보면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금의 2배인 6천만원까지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1억까지는 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1억 찍고 하락을 할 거라 생각하고 8천만원대에서 계속 단타 매매를 했는데 갑자기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게 떨어지더군요. 맞습니다. 저의 생각은 빗나갔던 겁니다. 하루에 30%씩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윳돈까지 올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던 저는 신용카드 카드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 8천만원을 만들었고 곧 반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기다렸다가 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끈도 없이 하락을 하는 것이었고 어느 순간 수중에 있던 8천만원이 물타기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내리니 사람이 미쳐버리겠더군요. 총 1억 4천 중 1억 1천만원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밤낮 안 가리고 눈에 불을 켜고 잠도 안 자고 단타 매매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빚을 지게 되니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제가 사면 내리고 또 팔면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돈도 바닥나더군요. 결국 1000만원 추가로 손해보고 2000만원 남은 돈으로 1억 4천만원을 만들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나면서 하늘이 무너지면서 저의 의지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좁아지고 잠도 못 자니 건강도 눈에 띄게 안 좋아졌습니다. 직장일에도 소홀하게 되고 삶 자체가 피폐해지더군요. 결국 어머니께 빚이 6천만원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축해놓은 3천만원과 외삼촌께서 3천만원을 빌려 남은 돈 2천만원까지 해서 총 8천만원을 카드론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하니 또 한숨이 나오네요. 이렇게 또 코인 투자로 실패하였고 이번에는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지 제 사진이 너무 바보 같고 밉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빚내어서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